오늘 배우실 내용은 세 가지예요. 가위바위보 게임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교환하는 거, 그 다음에 합구하기 이 과정을 해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걸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고리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고리즘 이름말도 나와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네.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모임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연산, 데이터 진행, 뭐 이런 자동화된 추론을 수행한다 라고 돼 있어요. 밑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시작하고 그냥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를 자료가 있어야 돼. 자료. 그 다음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결과를 내주어야 된다. 즉 뭐와 뭐를 처리했더니 뭐가 되더라. 그런데 서로 다른 결과를 내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1 더하기 2가 얼마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얼마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얼마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이 있다라는 얘기죠. 수행 과정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명령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야, 이렇게 해봐.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해봐. 그럼 답이 나오잖아.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오는데요? 그냥 계산해봐. 그런 말이 아니라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곱한다든지 나눈다든지 하는 명확한 게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한 반복을 한다는 거죠. 유한 반복. 시작하니까 언제 끝나는 게 없어. 끝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언젠가 끝나야 돼요. 10번을 반복하든 100번을 반복하든 뭔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알고리즘이란 말이 라틴어, 독일어 뭐 어디에서 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들의 모임이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강의실에 오기 위해서 어떠한 동작들을 했습니까? 저는 강의하러 이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출근 아닌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적인 업무를 하고 쭉 지나다가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짐 정리해야죠. 가방 챙기고 소지품 정리해서 뭐 엘리베이터를 타든 계단을 이용하든 해서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서 버스 정류장 가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환승하고 걸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도착했단 말이에요. 여러 동작들을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고 처리하러 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 온다는 자체가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있어야 되고 끝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해보면 과정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는 거니까는.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알고리즘의 기초는 뭐고, 뭐 여기 뭐 알고리즘 문제 뭐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런 그림들이 있네요. 시작하고 뭐하고 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런 것들 나오네요. 예, 뭐가 들어와서 뭐를 처리하고 나서 뭐가 답이 나와야 되고 이런 그림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꼬맹이들이나 우리 성인들이 다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왔단 말이에요. 나 제가 좋아. 왜 좋아? 뭐 그냥 좋아.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냥 좋아 이게 없죠. 이래서 좋아. 뭐 예뻐서 좋아. 키가 커서 좋아. 키가 작아서 좋아. 얼굴이 조금해서 좋아. 얼굴이 커서 좋아.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난 저 사람을 좋아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그렇게 와서 지금까지 저 역시 50몇 년을 살아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 그런데 그거를 표현할 줄 알게끔 가르쳐 주라는 거죠. 표현할 줄 알게끔. 글로 쓸 수 있게끔.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표출이 되게끔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알고리즘 문제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는 거는 뭐 다 알아요. 가위와 바위와 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 있냐면 사람하고 컴퓨터가 있어요. 사람하고 컴퓨터가 있어요. 그 컴퓨터가 등장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사람이 이기는 경우를 보면은 또 사람이 비기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기를 하면 어차피 이기고 비고 지는 세 가지 경기 중에 뭐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위일 때, 바위일 때, 보일 때 마찬가지로 사람이 비기는 경우도 가위, 바위, 보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떨 때 이기는가 보자. 먼저 비기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위가 가위를 만나면 비기고 바위가 바위를 만나면 비기고 보가 보를 만나면 비겨요. 그렇죠. 가위와 가위가 만나면 비기고요. 바위는 바위를 만나면 비기고요. 보는 보를 만나면 비겨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서로 같은 경우에 비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기는 경우하고 지는 경우를 표현하는데 가위는 누구를 만나야 이기는 거죠? 보를 만나야 이기는 거고요. 바위는 가위를 만나야 이기나요? 보는 바위를 만나야 이기나요? 그렇죠? 가위바위보 게임 오래전에 해봐서 잘 기억 안 나세요? 예. 가위니까 보재기를 쪼갤 수 있는 거고 바위는 가위를 부실 수가 있고 보는 바위돌을 감쌀 수 있으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가위바위보를. 예. 뭐 어떤 책에는 묵찌빠 게임도 있습니다. 묵찌빠. 근데 가위바위보나 묵찌빠나 뭐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 언제 지죠 가위는요? 가위는 아까 가위는 바위한테 진다 그랬죠? 바위는 보한테 진다 그랬죠? 보는 가위한테 진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말이 그런 거고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말. 그러면 이거를 말로 시합 게임을 할 거냐 말로 게임을 할 거냐 이거지. 가위바위보 게임을 말로 할 거냐 숫자로 할 거냐. 그러면 게임 방식이 이제 중요해요. 말로 하기가 있고 숫자로 하기가 있고. 숫자로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가위바위보를 특정 숫자로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특정 숫자로 정해놓고. 말로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동작이나 말로 했었잖아요. 가위 그러면 뭐 보가 그럼 가위하고 보가 만나서 뭐 얘를 종이에다 적는다든지. 난 가위를 적고 너는 보를 적고 누구는 바위를 적고 했을 때 누가 이기고 지고 비기는 거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도 한번 물어봐야죠. 뭐 스크래치에다 물어봐야 돼요. 이벤트에 가서 시작 클릭했을 때 물어보려면 뭐를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변수값을 줘야 되나요? 변수값이 있어야 되겠죠.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해야 돼요.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한 번씩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관찰에 아니라 그 연산에 보면은 뭐가 같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사람이라는 값이 있고 컴퓨터라는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 값이 있고요. 사람 값이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값하고 컴퓨터 값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으면 비기는 거고. 근데 사람 값이 컴퓨터 값하고 크다? 작다? 아까 제가 여기다 메모는 그렇게 했어요. 가위는 보보다 크다, 뭐 바위는 가위보다 크다. 이거를 말로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이거지. 말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자, 묻고 답하는 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물어보죠? 입력하세요.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입력하세요. 사람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값을 입력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중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 다음에 그 변수값 있었죠. 아까 우리 변수값이요. 사람 변수값, 컴퓨터 값이 아니라 사람 변수값에다가 뭐로 정하면 되죠? 대답을 정하면 되나요? 만약에 여기 처음에 가위 그러면 가위라는 값이 사람 변수값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물어봐야 돼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하나 붙여 볼게요. 이번에는 컴퓨터 값에다 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가위하고 입력을 하겠고 보하고 입력을 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변수에 사람에는 가위가 들어갔고 컴퓨터는 보가 들어갔잖아요.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물어봐야죠. 비교 판단을 하는 과정에 나와야죠. 앞에 있는 게 먼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가위와 보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뭐를 물어볼 거냐면은 5번 경기를 한다 그러면 얘를 5번 반복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5번 반복하게끔 하면 돼요. 그렇죠? 5번 반복하게끔 하시면 되고, 이 안에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겼어요, 컴퓨터가 이겼어요, 뭐 물어봐야 될 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겼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는 컴퓨터가 이겼어요. 조건을 물어보겠죠? 자, 5번 경기를 하는데 가위바위보 입력을 하래요. 그게 사람 거예요. 앞에다 써주면 되지 뭐. 사람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는 컴퓨터 가위바위보. 그럼 아까 우리 시작을 했을 때 사람 가위를 선택을 했고 컴퓨터는 보를 선택을 하면 아직 이거 여기는 만약에 뭐뭐라면이 헷갈리게 좀 처리가 돼서 처리가 안 돼서 그런데 가위하고 보가 만났으니까는 이 안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같은 경우도 물어봐야죠. 여기 가위 이기는 경우는 뭡니까? 사람이 가위이고 컴퓨터가 보일 때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여기다 처리할까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어떻게 연산해서 처리할까요? 사람 대답이 여기에 이제 AND가 들어가야 돼요. 자, AND 그리고인데 그리고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요, 사람 값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위 내고요.
사람이 가위를 내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가위바위보. 여기 보를 내면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여기 가위하고 보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사람이 가위고 컴퓨터가 보면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 사람이 가위고 컴퓨터가 보가 아니고 바위를 내면은, 이것도 참 애매한데요. 지금 조건이 9가지 경우가 있죠. 9가지 경우 9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기는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또 다른 경우 3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넣어주는 게 좋겠죠. 전 처음에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얘를 하나를 넣어주고요, 얘를 또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위가 아니고 이제 바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위니까는 가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또 복사를 해서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이제 가위바위보가 되고요, 여기는 보니까는 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3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다 넣으려니까는 너무 길어지죠.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지금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가지를 여기다 한꺼번에 넣어주자 이거죠. 자, 여기다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요, 오와 또는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보를 내고 컴퓨터는 바위를 내는 경우. 잠깐만. 이런 경우 하나 있고,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요걸 다 빼버리면 되죠. 이 부분은 다 빼면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사람이 이기는 경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이기는 경우잖아요. 사람이 보를 내고 컴퓨터가 바위를 내고, 사람이 가위 보를 내고, 그 다음에 보에 바위를 내면은 이때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예요. 이 3가지 경우 여기. 그럼 이제 비기는 경우도 만들고 사람이 지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또 한번 이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 지는 경우를, 이거 컴퓨터가 이겼어요가 아니네. 이거 아니면 무조건 다 컴퓨터가 이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좀 일단은 엉성하게 표현된 거니까 빼버리고, 제어에 들어가서 만약에 뭐뭐라면은 알겠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 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어디야? 사람이 비기는 경우, 비겼어요, 졌어요 라는 3가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기는 경우가 3가지고, 지는 경우가 3가지고, 비는 경우가 3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각각 3가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하고 컴퓨터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을 때 이기는지 지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컴퓨터가 가위를 낸다고 냈는데, 가위가 아니라 바위 하고 한 칸을 띈다든지, 바우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가위를 내고, 가위를 내야 되는데 모르고 가위가 아니라 가우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 내는 거잖아요. 글자를 잘못 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가위바위보라는 세 글자만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가위바위보라는 세 글자 아닌 경우에는 재입력 받는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 입력 글자 중에 세 가지 글자가 아닌 다른 경우를 입력했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또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입력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마 짜증 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숫자로 게임하면 어떻게 했느냐? 가위바위보를 뭐 1, 2, 3으로 하든 뭐 1, 3, 5로 하든 5, 7, 8로 하든 뭐 또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1이면은 가위라고 하고 2면 바위라고 하고 뭐 이렇게 숫자로 넣어주면은 숫자를 가지고 물어보면 어렵지 않겠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 1, 2, 3이다 그러면 1에서 3까지 난수를 발생하면 되고 0, 1, 2로 하면 0에서 2까지 난수를 발생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컴퓨터한테는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하는 게 편하겠지만은 컴퓨터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숫자로 하는 게 훨씬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변수는 사람하고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자 시작했을 때 먼저 난수가 발생해야 돼요. 그 난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알고리즘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글자니까 가위바위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숫자로 하면 가위가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숫자로 어떤 숫자를 넣어줄 거냐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말로 하는 경우보다 숫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편리하다. 알고리즘 분석하는데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위, 바위, 보라는 세 가지 글자를 숫자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1, 2, 3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숫자를 이용할 거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위바위보 게임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보통 나올 겁니다. 그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죠. 남이 계산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잖아요. 그것보단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직접 해보는 거죠. 자, 1, 2, 3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0에서 2)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켜서 가위는 0, 바위는 1, 보는 2로 처리하자. 그리고 틀었는데 지금 안 나오네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아까 제가 이거 먼저 좀 제가 불러드리고 나서 화면 열면 조건은 P, 여기서 P는 사람이고요. PC 컴퓨터고요. 같은 경우에는 비김. 그런데 P 플러스 1 퍼센트 3 하고 PC하고 같으면 뭐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컴이김이 되는 거고요. else
else라고 하죠. else. 여기는 이제 PC, P 사람이죠, 사람. 이렇게 하게끔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를 처리할 건데요. 앞에 제가 화이트보드에서 적어 드린 거 그거랑 같은 겁니다. 예. 자, 여기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가위바위보라는 이 세 가지 그림을 이용해서 가위가 나왔을 때는 가위를 먼저 보여주고, 왜냐면 사람이 동시에 시작하면 가위바위를 낼 수도 있고 보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로직들은요, 이래요. 기존에 나와 있는 로직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이런 식입니다. 예. 뭐 같으면 뭐 퍼센트 뭐 3을 나눠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나머지가 어떻게 되고 이걸 물어보고 하는데, 이런 로직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로직들은 굉장히 많아요. 요거죠. 지금 보신 게 이거예요. 같으면 비겼다고 하고, 사람에다가 1 더한 값을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같으면은, PC랑 같으면은 컴퓨터가 이겼다, 아니면 사람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로직들은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돌아다니거든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뭐가 나오냐면 버터플라이도 있고요. 버터플라이가 고양이하고 좀 나비하고 경기하는 거예요. 지금 0을 낼 수도 있고 1을 낼 수도 있고 2를 낼 수 있죠. 가위바위보를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0을 내면은 가위라고 말을 하고, PC는 또 가위 2를 내면은 바위라고 말을 하고, 좀 왜냐면 숫자만 갖고 딱 경기 이겼다 졌다 말하기가 좀 뭐 해가지고 요렇게 동시에 내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동시에 내는 거죠? 버터플라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버터플라이도 똑같이 하는 거고요. 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스플라이트가 뭐냐면 지금부터 경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PC 값을 0으로 정하고 사람 값을 0으로 정해요. 그래갖고 여기 뭐를 하냐면은 0과 2 사이의 난수를 정하라 그랬어요. 왜 변수 값을 0으로 정할까요? 0과 2 사이의 난수가 정해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는 없어도 돼요. PC랑 사람 두 가지를 냈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컴퓨터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 처음에 얘가 1이든 2가 되든 상관없이 초기치를 먼저 선언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차피 사람이나 컴퓨터나 0과 2 사이에 난수가 발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난수를 발생시켜서 방송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대로 여기서 말을 할 테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여기서 말할 테고. 얘가 컴퓨터고요. 얘가 컴퓨터고 얘가 사람이었네. 그렇죠? 그래서 제3의 변수를 여기서 빨간 점을 하나 더 가지고 걔가 거기에서 뭐라고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00이면 비기는 거죠. 9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9가지. 아까 제가 9가지, 8가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9가지죠. 비기는 경우가 있고 0과 1이 만날 수도 있고 0과 2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 코딩 과정을 안 하고 요거 얘를 안 하고 문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실행한 거예요. 자, 만약에 사람도 컴퓨터도 00, 그럼 비기는 거죠. 비김이라고 방송을 하게끔 한 거죠. 컴퓨터가 0이고요 사람이 1이면 뭐죠? 얘는 가위고 얘는 바위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긴 거죠? 컴퓨터가 0이고 사람이 2면은 뭐가 되죠? 얘는 가위, 얘는 보잖아요. 가위고 얘는 보니까는 컴퓨터가 이기네 당연히. 그러니까 컴퓨터 이김이라는 방송을 하게끔 한 거예요. PC 이김을. 그래서 얘를 시작하면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반복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몇 번 이겼고
컴퓨터가 몇 번 이겼고 몇 번 비겼는지 요것도 표현하게끔 이렇게 말로 표현해 준 거예요.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다 보면 가위가 만나고 가위보가 만나고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상황을. 그랬더니 너무 길어졌잖아요.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이 여기 배 있고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자 얘가 이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시작. 근데 보세요. 같으면 비기는 거죠? 같으면 비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0이고 사람이 1일 또는 PC가 1이고 컴퓨터가 1이고 사람이 2 또는 PC가 2일 때 사람이 0이게 되면 사람이 이기는 경우, 반대로 사람이 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거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거는 9가지를 다 여기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9가지를 다.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 6, 7, 8, 9가지를 다 물어본 거고요. 이거를 조금 복잡하게 들어갔지만은 어떻게 했냐면 비기는 경우, 사람이 이기는 경우,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 셋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기는 경우라면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같은 숫자 나올 경우는 세 가지잖아요. 00, 11, 22인 경우에는 비겼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알고리즘에 나와 있는 사람 값에다가 1 더한 거를 나머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안 물어본 거예요. 아직은요. 자, 가위가 이겼어. 이쪽이 이기면 얘가 커지고요. 사람이 이기면 사람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얘는 그냥 이렇게 처리했어요. 얘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자, 그럼 얘는 뭔가 볼까요? 여기 들어갔네요. 사람 값에다가 2를 더해줘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컴퓨터랑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PC가 이기는 거고 아니면 사람이 이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넣어준 거예요. 같으면 비기는 거고요. 같으면 비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지는 경우와 이기는 경우 두 가지인데 아까 요거를 넣었지 않습니까? 요렇게 되면 컴퓨터가 이기는 거고 아니면 사람이 이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물어본 거예요. 0과 2 사이에 난수 발생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모양을 이렇게 냈는데 상관없어요. 모양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가위를 받으면 가위라고 말을 해야 되고 바위 하면 1이 나오면 바위라고 하고 2가 나오면 보를 말하는 거는 뭐 컴퓨터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른 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말로 이렇게 했고요. 가위바위보 시작 해가지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게끔 한 거고요. 사람이 표현하게끔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완성된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펭귄이 심판이에요. 펭귄이 심판이고 이 안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넣었어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넣어가지고요. 사람인 경우하고 컴퓨터인 경우하고 사람인 경우 둘이 있는데 자 시작하면은요 뭐가 나오는지 그렇죠? 가위바위보 손이 동작으로 나오게끔 한 거죠. 말로 하셔도 되고 숫자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꾸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로직만 잡으시면 돼요. 다른 분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시다 다 못하신 분도 있고요. 컴퓨터하고 이제 사람하고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심판이 들어가서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겼다 졌다 이렇게 표현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는 이거는 나중 문제고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가위바위보 게임 시작하면은 뭐가 없죠. 지금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무한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여기다가 만드는데 변수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변수하고 컴퓨터라는 변수를 하나 두세요. 그 사람이 몇 번 이겼는지 비겼는지 컴퓨터가 이겼는지 몇 번 이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변수가 뭐뭐 필요할까요?
사람은 0과 2 사이에 난수가 발생해야 되고 컴퓨터도 0과 2 사이에 난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난수 발생하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변수가. 또 사람이 몇 번 이겼는지 10번 경기를 한다 그러면 컴퓨터가 몇 번 이겼는지 몇 번 비겼는지 서로 그 변수 값이 각각 하나씩 하나 있어야 되니까 변수가 총 5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사람 변수. 먼저 변수에다가 사람 변수를 하나 둘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변수도 둘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되면 0과 2 사이에 난수 발생해서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비긴 변수가 있고요. 비긴 변수가 있어야 되고 사람 이긴 변수가 있어야 되고 컴 이긴 변수를 둘 거예요. 컴 이긴 변수. 컴퓨터 이긴 변수라고 해서 상관은 없어요. 변수 값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10번 경기할 거거든요. 10번 경기해야 되니까는 이 각각의 변수 값을 가지고 10번 경기가 끝났을 때 몇 번을 이겼는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공식 메모해 놓으셨죠? 그렇죠? 요 공식을 기본으로 해서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제가 그대로 화면 띄워 드릴 테니까는 해보세요. 기존에 만들어진 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많이 만들어서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승, 비긴, 패 시작하면은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컴퓨터에다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 이겼지롱 되게 약 올리네요. 그렇죠? 자, 다시. 자, 사람이 1위를 여기 뭐를 낼지, 자, 뭐를 내면 좋을 거예요? 2를 내면 어떻게 되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기 현재 비긴 거예요. 이거 그때그때 바뀌어요. 이거는 현장에서 하는 게임이에요. 예, 뭐가 나올지 모르게끔 하는 게임이고요.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거는, 자, 사람, 컴퓨터, 또 이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 사람이 이기는 경우,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를 해서 컴퓨터를 만약에 컴퓨터가 0을 받으면은, 컴퓨터를 0이 받으면은 가위를 일주일 동안 말하기. PC가 1이면은 바위고 2면 보니까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를 얘기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 중요한 거지. 이게.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뭐가 나왔는지, 가위가 바위가 나왔는지, 가위가 나왔는지, 가위가 나왔는지, 요거는 보여주기 쉬우게끔 해준 것 뿐이에요. 이거는 보기 좋게끔 한 거고요. 지금 졌는지 이겼는지 비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최종적으로 몇 번 경기가 끝났는지 이렇게 3대 3대 4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표현해 준 거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다 보니까는, 자,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하면은 모양을, 사람이 이기게 되면은요, 지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기면 커지게끔 한 거예요. 모양만 그렇게 한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모양도 조그만 모양이 있고 큰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그것뿐이고요. 중계방송은 얘가 하는 거죠. 시작. 자, 누가 만났는지 비겼다고 그러고 계속 비겼다고만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컴퓨터가 이겼어요. 사람이 이기면 사람이 커지고 컴퓨터가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처리해 준 것 뿐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 변수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대 5대 3 경기 끝났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에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몇 대 몇 대 몇 이걸 넣어준 거죠. 이게 똑같아요. 예. 사람이 이기는 경우와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하고 이렇게 비겼다. 결론만 얘기하고 있죠. 누가 이겼다. 예, 누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전체 경기를 10경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대 3대 3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여드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어떻게 예쁘게 꾸밀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 모양도 하고 컴퓨터 모양도 하고 펭귄이 여기서 주인공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이렇게 가위바위보 게임이 여기 모양에 보면 있거든. 사람 가위바위보도 있고 컴퓨터에도 가위바위보가 있단 말이야. 이걸 넣어준 거예요. 스크립트 넣어주면 되잖아요. 불러와서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몇 대 몇 대 몇으로 경기가 끝났는지를 보여주게끔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예, 현재 1대 4대 5 그래서 1대 4대 5로 끝났네. 그렇죠? 이렇게 끝나게끔. 요거는 모양새 꾸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사람은 모양만 바꿔주는 거예요. 가위를 사람을 받으면 사람이 1이면 가위 2, 3 이건 1, 2, 3으로 했어요? 1, 2, 3으로 했죠? 여기도 1, 2, 3으로 했죠? 오류 나요. 난수 발생을 1에서 3까지 했단 말이에요. 1에서 오류가 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요거는 제대로 돼 있을 거예요. 요거 제대로 돼 있나? 볼까요? 0과 2 사이의 난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0과 2 사이에 발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같으면은 비겼다고 말하고 3초 동안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사람에다 1 더하고 3을 나눌 때 나머지를 처리하면은 PC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게 우리 그 소프트웨어 자료실에 어떤 죽일 놈들이 이런 광고를 올렸네. 광고 올라갔죠. 그렇죠. 여기야. 여기 보면은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어요. 여기 15번에 나머지는 제가 아니 글쓰기가 되나? 글쓰기를 해야게끔 해놨구나. 글쓰기를 막아놔야 되는데 제가 글쓰기를 열어놨나봐요. 로그인 안하고도 글쓰기가 가능하니까 막 썼나봐. 이제 지운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위바위보 게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재미나게 꾸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제 변수값 교환하는 거, 합구하는 거 그거 한번 처리할 겁니다. 62쪽에 나와 있는 교환하기에 관한 내용을 오늘 좀 공부할 겁니다. 교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바꾸라는 건데요. 각각의 그릇에 간장과 식초가 담겨져 있어요. 간장과 식초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서로 병을 바꾸려 그래요. 간장은 식초병에다가 식초는 간장병에다 바꾸려 그래요. 그러려면 두 개 갖고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왜? 간장병이든 식초병이든 둘 중에 하나가 비어 있어야 돼요. 비워야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보니까 제3의 변수가 필요하더라. 빈 병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빈 병에다가 간장을 붓던 식초를 붓던 먼저 비워놔야, 보관해 둬야 간장병이든 식초병이든 비워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빈 병에다가 이제 비워둔 병에다가 나머지 소스를 이제 붓고, 그러면 붓고 나니까 그 병도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에 보관해뒀던
소스를 갖다 부어준다. 그래서 템프라는 변수, 제3의 변수를 꼭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 값을 따로 두지 않아도 계산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가능한 게 있는데 숫자인 경우만 그래. 숫자인 경우만.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글자를 바꿀 수도 있고 숫자를 바꿀 수도 있고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다 바꿀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템포러리의 줄임말 임시라는 곳에 템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쓰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A와 B라는 값을 하나 정해요. 난수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A는 얼마, B는 얼마다라고 출력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 60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50, 60을 60, 50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A를 정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 세 값을 변하는 것도 똑같아요. 교환하는 것도요. 10, 20, 30이 들어있는데 10, 20, 30이는 20, 30, 1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똑같아요. 템포는 A, A는 B, B는 C, C는 템포. 4개를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돼? 로테이션 돌리는 거죠. 제일 앞에 값을 템포에서 비교해 전달해 놓고 나서 항상 이렇게 들어가더라. 항상 이렇게 들어가더라. 3개 값을 교환하던 4개 값을 교환하던 4개를 서로 교환할 수는 없죠. 서로 교환할 수는 없으니까 세 변수값 교환이란 말은 세 가지 값을 돌리는 거지. 돌리는 거. 목걸이 돌리듯이 돌려보는 거죠. 뭐 붕어빵의 위치를 바꾸듯이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지. 이런 거죠. 10, 20, 30, 40, 50, 60, 100으로 돼 있는 거를 10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데 보관해 뒀다가 20을 글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100짜리가 이제 90짜리로 100이 갔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기억해뒀던 10을 돌려놓자 하는 거죠. 자, 무조건 처음 값은 템프라는 곳에서 보관해 두자. 템프라는 곳에 보관해 두자. 그래 놓고 이제 그 값을 뒤에 있는 값을 앞에 있는 곳을 하나씩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배치 시켜 놓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됐어요? 앞자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됐으니까 처음에 보관해 둔 공간 데이터 값 템프를 마지막에다 보관해 두자. 네.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그 65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정하기라고 있어요. 프로젝트 정하기, 작성하기라고 돼 있는데 중간에 보면 뭐로 정하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템프를 A로 정하기. 그럼 1번과 2번은 뭐죠? A를 B로 정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를 B로 정하기. 아래 그림은 뭐가 되는 거예요? 템프는 A로 정하기, A는 B로 정하기, B는 템프로 정하기. 똑같네 뭐. 그 다음 67페이지 A, B, C라는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로테이션 하게끔 하는 거. 아까 요거죠 뭐. 이거 답은 이거네. 그 3번에 67페이지 3번에 비어있는 값이 세 줄이에요. 세 줄. 근데 이제 마지막 거까지 출력을 하는 거니까 요거 결합하는 거 있죠? 결합하기. 예. 2초 동안 말하기는 뭐고 말하기는 뭐예요? 2초 동안 말하고 끝이 2초가 지나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는 거고, 말하기는 뭐예요? 다음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밑에다 무슨 명령을 걸면 어떻게 돼요? 말하자마자 다른 명령이 나와버리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마지막에. 말하기는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고요. 몇 초 동안 말하기는 2초 동안은 메시지가 나오고 그동안은 못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값 A, B, C를 서로 바꿔서 또 결합하기라는 거를 또 해서 말하기를 해주면 되고요. 자, 요겐 좀 어려워요.
리스트 한 칸씩 순환 이동하기는 좀 어려워요, 말이. 데이터를 10개를 정해요. 데이터를 10개를 정해요. 데이터를 10개를 정해놓으면 10개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반은 10명이 우리 반의 소속이야.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10명의 자리를 미리 예약해 놓는 거예요. 일반적인 변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개 공간을 만들 때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서 그거를 출력하라 그러면 10개가 동시에 쫙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볼 겁니다. 네. 거꾸로 뒤집는 것도 있어요. 거꾸로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들어있는 데이터를 거꾸로 출력해라 이거지. 값을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바꿀까요? 이거지.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야. 양이 적으면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첫 번째 거는 템포에다 보관해 뒀다가 마지막 게 오면 되고 첫 번째 걸 다시 템포로 보내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또 두 개니까 또 템포에다 놓고 서로 지그재그 돌리면 돼요. 그럼 데이터가 만약에 5개면 어떻게 돼요? 정중앙에 있는 애는 안 건드려도 되죠. 정중앙은 안 건드려도 되잖아요. 데이터가 6개면 어떻게 되죠? 1번, 6번 바꾸면 되고 2번, 5번 바꾸면 되고 3번, 4번 바꾸면 되잖아요. 7개면 마지막 네 번째 건 안 바꾸고 또 그렇게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럼 데이터가 만약에 10개면 몇 번 바꿔요? 5번 바꾸는 작업을 해야죠. 바꾸는 작업만 5번 해야 되잖아요. 10개에 5번, 100개면 50번. 그렇죠. 데이터가 n개면 2분의 n개잖아요. 2분의 n개. 2분의 n개. 너무 그렇지 않아요? 100원 들여서 50원을 투자해갖고 일을 바꿔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순서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값을 서로 두 개를 지그재그 바꾸지 말고 방의 위치를 싹 뜯어 고치면 어떨까요? 1번 방에 1번 자리를 빼내. 1번 자리 빼내. 1번 자리 빼내고 어떻게 하면 돼요? 2번 자리가 들어가고 3번 자리가 들어가는 거는 로테이션 하는 거고, 1번 자리 빼내면 끝번이 들어가야 되죠. 그 끝번의 데이터는 천상 처음에 받았던 템포를 넣어줘야 되겠고, 두 번째는 9번째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 불편한데?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데이터가 10개 있을 때, 100개였을 때 이거를 앞뒤를 서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답을 뭐 표현하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개를 서로 맞잡아서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없을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돼요. 사실은 알고리즘은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정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책대로 한번 해보죠. 다시 교재 65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다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두 개 값을 직접 입력받을 수도 있죠. 두 개를 입력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 개를 바꾸려면 먼저 데이터에 가서 변수를 받아야 돼요. A 값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B라는 값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템프라는 변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템프요. 템프.
템포란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A를 데이터를 숫자를 입력하세요. 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묻고 다 기다리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죠? A라는 변수에다가 뭐를 대답을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똑같은 거를 뭐 하면 되죠? 이번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번엔 B라는 변수에다가 답을 정해주면 되죠. 자, 그래놓고 여기다 이제 출력할 겁니다. 뭐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예. 뭐를 말할 거냐면은요, 두 가지를 결합을 해야 돼요. 결합. 뭐를 결합할 거예요. 예, 입력받은 값 A와 B를 결합한 거를 여기다 출력할 겁니다. 근데 얼마, 얼마라고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A, B라고 써야 되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 결합을 하나 더 넣어줘야지. 뭐 이렇게. 여기는 뭐를 넣어줘야 된다? A 변수값. 그리고 컴마 한 칸 띄우고 B 변수값. 얘를 넣어줘라. 그럼 이렇게 돼요. 보세요.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40.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50. 40, 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40, 50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바꿔야 되죠. 40, 50이니까 50, 40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템프라는 변수를 정해야죠.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뭐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A가 들어와야 되고. 그럼 얘를 복사. 자, A 변수 값에는 뭐가 들어온다? B가 들어오겠죠? B 변수 값은 뭐가 들어온다? 템프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얘를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겠네. 뭐 자, 그러면 만약에 50 40 입력 받았는데 40 50 이렇게 바뀌었네. 2초 동안 말하게 하지 말고 이거는 뭐 하면 되죠? 그냥 말하게 하면 되나요? 그냥 말하기. 몇 초 동안 말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말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 4 집어넣으면은 4하고 1 말하기. 이때 왼쪽에 있는 이 변수를 보일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매번 입력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난수를 발생했죠. 예. 그래서 묻고 대답하는 거 빼고요. 묻고 대답하는 거 빼고. 근데 지금 A 4고 B가 1인데 템프가 왜 1인 거예요? 예? 지금 상태 왼쪽에 있는 거예요. A가 4고 B가 1이면 템프가 1로 나오는데. 요거야? B 값이 템프로 오니까는 B하고 템프가 같은 값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A하고 템프가 똑같은 값이 들어갔다가 세 번째 결과에 의해서 템프하고 B하고 같은 값이 들어가죠. B 있는 자리가 템프 말하는 잠깐만요. 출력하면 18 그럼 81 하고 나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있어요. 처음에 A와 B의 값을 2초 동안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A와 B의 값이 변경된 값이 출력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누적되는 거는 없어요. 우리 인터넷상에서 뭐 질문하면 답변하면 다음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면 쭉쭉쭉 결과가 위에 보이잖아요. 근데 스크래치는 마지막 결과만 보여줘요. 과정이 없어요.
아까 18이었던 화면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2초 동안 떠들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죠. 화면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결과가. 자, 결합하는 과정을 좀 예쁘게 꾸며볼게요. 81 하지 말고 최초의 값은 18, 변경된 값은 81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으려면 결합하는 과정이 어떻게 들어가는 보세요. 결합하는 과정이 지금 결합하기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 결합하기를 제가 뭐 여러 개를 넣어 볼게요. 자, 결합하기가 있는데 최초의 콜론 한 칸 띄우고 A, B 이렇게 되면 최초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요거는 이제 빼버리고 얘를 복사해서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는 변경된 이런 식으로 하나 바꿔놓고 여기는 최초의 값 출력하고 여기는 변경된 값 출력해주면 최초의 10이었는데 17로 바뀌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좀 나오면 어떻게 했냐 이거죠. 네, 최초 콜론 여기는 변경 콜론 그래서 출력해주면 최초 78인데 변경된 건 87이다. 근데 이제 난소를 크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큰 숫자들이 나올 테니까 17, 71 이렇게 3869, 6938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좀 값이 크게 보일 거 아니냐 뭐 그 얘기 차이입니다. 1에서 10까지 난수를 하던 뭐 1에서 100까지 난수를 하던 상관은 없어요. 65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변수 값은 그대로예요. 여기 이제 뭐가 하나 더 들어가면 되죠? C라는 변수가 하나 들어가면 돼요. C. 그래 놓고 나서 뭐 해주면 되죠?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없으면 경고시에 맞겠어요. 결합하기를 하나 더 들어가서 A, A, B, 여기는 여기는 이제 C 빼버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거는 A, B, C A, B 여기 C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자, 결과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91, 21, 27인데 21, 27, 91. 그러니까 로테이션 노는 거예요. 로테이션. 예.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고 글자가 더 들어가는 거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리스트 한 칸씩 순환 이동하는 거. 여러 개 있을 때. 69쪽에 나와 있는 소스를 그 알고리즘 분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0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알고리즘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알고리즘인데 이거 요 과정이죠. 요 과정. 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소스는 72쪽에 양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보죠. 뭐 우리가 다 하려면 힘드니까는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한빛 미디어 스크래치 알고리즘 소스 얘가 지금
3-3이네요. 3-3. 리스트 한 칸씩 순환 이동하기. 3-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변수라는 말하고 리스트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변수라는 말하고 리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리스트 만드는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1급에서는 나와요. 1급에서는 나오는데 아직 1급 책자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자격 제도에서 말하는 1급, 2급에서 말할 때 1급도 아직 현재는 안 나오는 거. 2급은 하는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변수, 리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변수는 단일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변수는 단일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하나. 숫자단 글자단 하나를 값을 저장하는 거고요. 리스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는 배열이라고 돼요. 배열값. 예. 배열. 즉 다른 말로 여러 값을 저장하는 공간.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수는. 근데 리스트는 3학년 2반 이렇게. 그럼 2반에는 학생이 여러 명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데이터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A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A는 뭐죠? 자, 모두 번째 항목을 데이터에서 삭제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데이터라는 변수가, 리스트가 데이터가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걸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싹 다 지워지는 겁니다. 자, A를 10으로 정했어요. 10번 반복합니다. 10번. A는 그냥 개수를 말하는 변수 같아요. 10번 반복하니까 뭡니까? 만약에 여기다 20번 정해줘 20으로 정하면 20번 반복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항목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되나요? A 항목을 데이터에 추가하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건 빼놓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10, 20, 30, 40, 50 10씩 증가돼 갖고 데이터를 넣었어요. 데이터를 제가 여기 리스트를 봐라 안 봐라 하는데 리스트를 봤거든요. 리스트 보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데이터를 10개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20으로 정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20으로 정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2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 2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만 정하자 이거지. 10개만.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는 10개를 정해놓고, 자, 그래서 10, 20, 30, 40에서 100까지 들어가 있어요. 100까지. 그걸 3초 동안 말했어요. 3초 동안 말하고 첫 번째 항목을 템포에다 정했어요. 템포 변수를 어떻게 했어요? 템포 변수를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항목, 아까 10 그 10이라는 데이터를 어디다가 템포 변수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자리가 앞자리로 이동해야 되겠죠? 두 번째 자리가 첫 번째 자리로 가야 되고 세 번째 자리가 두 번째 자리로 가야죠. 이 거꾸로 들어가면 안 돼요. 10번째 자리가 9번째로 가고 9번째 자리가 8번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첫 번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는 두 번째 자리가 첫 번째 자리로 가야 되고, 두 번째 자리가 비어 있진 않고 뭔가 데이터는 있지만 그게 첫 번째 자리로 갔으니까 두 번째 자리는 뭐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자리로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애가 두 번째 자리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9번 해야죠. 데이터가 10개니까는 처음 데이터는 어떻게 했어요? 템포 변수에 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9개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9개 개수, 항목이 10개가 있는데 일 하나 빼야죠. 그래서 9개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로 가고, 세 번째가 두 번째로 가고, 네 번째가 세 번째로 가고, 10번째가 마지막에 9번째로 가고 나면은 마지막 데이터 있잖아요. 마지막 데이터. 마지막 데이터는 비어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10번째 데이터는 비어있진 않지만 10번째 변수에는 9번째를 갔으니까는 마지막 10번째는 바꿔치기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템포에서 열 번째 데이터를 바꾸게끔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데이터를 말하게 했는데 마지막 데이터는 뭐 끝날 때까지 말하는 거죠. 뭐 앞으로 찌르륵 이동을 하는데 요 변수 값을 한번 볼까요? 요 변수 값을 한번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템포 변수는 마지막 데이터만 꺼집어 왔어요. 마지막 변수만 꺼내 왔어요. 이 부분이 조금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5개라면, 리스트가 5개면 뭐 데이터 리스트가 5개면 5번 반복하면 되고. 예. 이게 나중에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은 얘가 거의 안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뒤에 우리 책에서는 안 배워요. 우리 과정에서는 안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컴퓨터에 보면 자료구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료구조라는 그 교과목이 있어요.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그 자료구조에 보면은 리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도 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컴퓨터 안에 보면은 저장 공간들이 있죠. 메모리, 주기억 장치 공간도 있고 보조기억 장치 공간도 있거든요. 그 공간들을 어떻게 되냐면 바꿔줘야 될 때고, 공간들의 위치를 바꾸기도 해야 되고 합쳐야 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얘가. 만약에 이게 컴퓨터 게임에서 적용이 된다 될 수도 있는. 만약에 이걸 게임으로 유도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학생 게임 끝나고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10명이 화장실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무조건 우선순위는 없어요. 야, 나 급해 먼저 들어갈게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첫 번째 학생이 화장실 가야 돼요. 첫 번째 학생이 화장실 가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학생이 들어가겠죠. 세 번째 학생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학생이 가야 되는데,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처음에 갔다 온 학생이 뒤에 붙어 있죠.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 얘는 교실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기를 해야죠. 두 번째 학생까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가 두 번째로 가야 되고, 그럼 뒤에는 비워놔야죠. 이거는요. 사실 여기 없어야 돼. 마지막에 없어야 돼.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게 끝나고 나면 빠져나가야 되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 뒤에 있는 학생이 또 빠져나가야 되고, 앞자리로 전진하는 거죠. 전진. 이거는 지금 목걸이에요. 목걸이 돌리는 거거든요. 링형이라고 그래요. 링형. 근데 밀어내기가 있어요. 위에서 누르면 밑으로 나가는 거. 이거를 우리는 Q라 그래요. Q. 그런 난이도가 좀 높은 과정에서는 사실 이걸 배우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것 때문에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앞자리에 배웠던 요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응용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고요. 예.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2개라면 2개를 서로 바꾸면 되고, 3개라면 첫 번째, 세 번째 것만 바꾸면 되고, 4개면 어떻게 돼요? 반을 잘라가지고 1, 4번 바꾸고 2, 3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의 개수를 알아야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그재그 반 접어서 하면 되는데 홀수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데이터는 중간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데이터는 안 바꾸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데이터를 서로 바꾸는 과정을 해서 1, 2, 3, 4, 5, 6 쭉 써 있는데 6, 5, 4, 3, 1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바꿀 때 돌면서 바꿀 거냐, 각각 바꿀 거냐, 각각 바꿀 거냐, 아니면 제3의 공간에다 보낼 거냐. 제3의 공간에 보내도 되죠. 어떻게 보내면 되죠? 지금 데이터라는 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데이터 2라는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10번째로 보내고, 두 번째는 9번째로 보내고, 세 번째는 8번째로 보내고, 서로 반대로 보내면 되잖아요. 이때 데이터라는 리스트에서는 1, 2, 3, 4, 5로 가면 되고, 데이터 2라는 리스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19, 87, 65, 4, 3, 2, 1로 순서를 바꿔주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게 비용이 덜 들걸요? 아까 우리가 리스트를 뒤집는 거는 1, 3 바꾸고 뭐 1, 4 바꾸고 2, 3 바꿔서 뭘 두 번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 바꾸는데 그때 템포 변수가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템포 변수를 하나 쓸 때마다 10원인데 데이터가 10개면은 5번 바꿀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개면 5번 바꿔야 되는데 제3의 변수를 꼭 써야 되겠느냐, 안 쓰고는 못 바꾸느냐, 그때는 다른 배열을 써야 돼요. 다른 배열을, 다른 리스트를 써야 된다고. 리스트를 뭐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건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머리 회전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 말고 이렇게 합구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합구하는 거.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2라고 10을 줘요. 2라고 10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 6, 7, 8, 9, 10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작은 수에서 큰 수까지 합을 구하라는 건데 이겁니다. 만약 1하고 50을 주면 1에서 50까지 합이고요. 2하고 20을 주면 2에서 20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 50하고 3을 주면 어떻게 돼요? 50에서 3까지 합이 아니라 바꿔야죠. 3에서 50으로. 그러니까 두 수의 큰 수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수에서 큰 수까지 합을 구하는 거죠. 만약 큰 수에서 작은 수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숫자를 내려가면서 더해주면 돼요. 100, 99, 98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려우니까 두 수를 물어봐요. 난수를 발생하는 거죠. 난수를 여기에서 1에서 100까지 난수를 발생을 해서 만약에 N1이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바꾸면 되죠. 만약에 난수가 20, 10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20에서 10까지 합이 아니라 10에서 20까지 합을 구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10에서 20까지 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0에서 20까지 합을 구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야 된다? 어떤 값을 1만큼 증가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1만큼 증가되는 거. 1에서 10, 100까지 합이니까 1 나면 2가 되고 2 나면 3이 되고 3보다는 4가 되는 거고. 이게 발전되면 뭐냐면요. 홀수합을 구하는 게 나와요. 홀수합을 구하는 거. 1, 3, 5, 7, 9 이렇게 홀수합을 구하는 게 나오고 2, 4, 6, 8, 10 짝수합이 나오는 거예요. 짝수하고 홀수는 짝수에다 1 더해주면 홀수가 되고 홀수에다 1 더해주면 짝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는 것도 있겠죠. 짝수 홀수 판별을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A부터 B까지 합인데 이때 A가 반드시 B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A가 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 A가 크면 어떻게 된다? 바꾸면 되죠. A와 B를 서로 아까 바꾸는 거 해봤지 않습니까? 템포 변수 이용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A서부터 B까지의 짝수의 합 또는 홀수의 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3의 배수의 합, 5의 배수의 합,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 배수 관계는 어떤 수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 어떤 수는 n의 배수이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배수 관계. 그러니까 짝수라는 말은 뭐예요?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고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이면 2의 배수가 아닌 짝수가 아닌 홀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3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를 나누는 거 확인하는 거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가 되고 5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라는 뜻입니다. 잉여류라는 말 들어본 잉여류?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은 것들의 집합. 369 369 이거 뭐예요? 3의 배수죠? 3의 배수잖아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1, 4, 7, 10 이건 뭐예요? 1, 4, 7, 10 이거는 뭡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잖아요. 다. 그게 잉여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잉여류. 남는 것들. 예, 그걸 통해서 어떤 숫자적인 개념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수 관계를 배우는 거고. 예. 그래서 작은 수에서 큰 수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34부터 73까지 합이 얼마다 책에는 좀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더해 줄 거냐 하는 거죠. 한번 해 봐야죠, 뭐 이거. 자, 볼게요. 두 수의 변수를 두고요. A1부터 100까지 난수, 1부터 100까지 난수를 정해서 합도 구해야 되겠죠. 합을 구하려면 변수값 초기치가 있어야 돼요. 0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크게 되면 두 개를 바꾸면 되고, 그렇죠?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n1이 작은 값, n2가 큰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1이 a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a를 1씩 증가시킬 거예요. n1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 n1은 난수로서 발생한 숫자잖아요. 그걸 증가시키지 말고 a라는 값을 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값 n1을 a라는 거에다 넣어줘가지고 얘를 증가시켜줘. 1, 2, 3, 4 증가시켜줘. 만약에 a가 처음에 n1이 20이었다면 20, 21, 22, 23, 24 이렇게. 언제까지 더해줘요? n2까지 갔을 때까지. n2까지는 더해줘야 되지만 n2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책에 어디 있냐면은 87쪽. 그게 작은 수 4.1이에요. 4.1 한번 열어볼게요. 자, 4.1 수정본 4.1에 가면 작은 거부터 큰 수까지 합구하기. 그래서 n1을 데이터 변수값 보면 n1, n2, temp, sum, 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그냥 n1 값을 n2까지 증가시켜도 되죠. 굳이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n1 초기 값을 a라는 변수에다 넣어주지 않아도 되죠. 굳이 안 넣어줘도 된다면 a라는 변수를 빼도 돼요. 그래서 이 15부터 어디까지 합, 25까지 합은 22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게끔 해놨어요. 이 로직을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실 때는 사실은 종이에다 그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종이에다 그려가시면서 자 처음 수인 2와 결과의 값 0을 더한 2를 결과에 저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썸을 a만큼 바꾸기. 썸을 a만큼 바꾸기가 뭡니까? 썸은 썸 플러스 a란 얘기죠.
썸은 썸 플러스 A. A를 1만큼 바꾸기란 말은 뭐예요? A는 A 플러스 1이죠. 이게 지금 로직이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거하고 스크래치로 처리하는 거하고 말 표현이 좀 달라서 처음에 N1 초기값 작은 수값을 A로 정해요. 그래서 썸은 썸 플러스 A를 해야 돼요. 썸은 썸 플러스 A. 자, 지금 N1이 있고요. 여기는 A와 B까지 합치니까 썸은 썸 플러스 A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A가 B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크면 안 되죠? 크거나 같으면 몰라도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다면은 뭐 하면 되죠? 여기에서는 빠져나가야죠. 이렇게 되면은 빠져나가서 출력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죠? 아니면 A는 A 더하기 1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반복 작업 해야죠. 썸은 썸 플러스 A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복 작업을 하는 거죠. A가 1, 2, 3, 4 했는데 만약 1서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1부터 10까지. 그래서 1 더해줬어요. 2 더해줘서 3 더해줬어. A가 만약에 9가 됐어요. 9는 B보다 10보다 크냐? 아니죠. 그러니까 A는 A 더하기 1에서 10 됐어요. 10 돼서 올라갔어요. 10 A가 10이 됐어요. 더해줬어요. A가 B보다 크냐? A가 10이고 B가 10이야. A가 B보다 크냐? 10은 더해줬잖아 지금. 근데 아니니까 증가되겠죠. 증가돼서 올라가면 11도 더해주는데 안되겠다. 이때는 같으면 나가야지. 만약 이걸 해주면 어떻게 돼? 만약 여기다가 이 과정을 바꿔볼 거예요 제가요. 여기다가 A는 A 더하기 1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10 더했어요. 10까지 더했어요. 9 이게 9라고 가정해 봅시다. 9. 그럼 9는 9 더하기 1이니까 10 됐어요. 얘는 10이고 얘는 10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9까지만 더한 거죠. 9까지만 더한 거잖아요. 9까지 더해 놓고 나서 얘는 10이고 더하지도 않은 10이 된 거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작으면 해야 되나? 작으면, 큰 게 아니라 작으면 A는 10이고, 이것도 아닌데 여기서 꼬이는데, 얘가 중간에 들어가면 꼬이는데요. 그렇죠? 꼬여버려요.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A가 N2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래요. 크면 빠져나가는 거고, 크거나 같으면 출력하러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썸은 썸 플러스 A하고 A는 A 플러스 1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A가 10이 됐어요. 10을 더해주러 갑니까? 이거는 여기는 9 더하고 10은 10보다 크다? 아니죠. 그러니까 10도 더했어요. 더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안에서 11이 되면서 올라갔으니까 11은 10보다 크네요. 여기서 빠져나가죠. 여기는 더해주고 나서 물어본 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물어보고 더했죠. 순서가 다르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이게 부등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호가. 여기는 더하고 물어본 거고요. 여기는 뭐 했어요? 물어보고 나서 더한 거예요. 순서가 달라지면은 답도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답을 처리한 것 뿐인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과정에서는 이거죠. 작은 거에서 큰 거니까 큰 숫자가 나오고 작은 숫자가 나오면 바꿔줘야 되는 거고. 자,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요, 91쪽 한번 보세요. 91쪽
91쪽 문제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이번에 이거예요.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어떻게 되나요, 얘는요?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 A가 홀수면 홀수는 더해주고 짝수면 빼주는 거죠. 문제가 홀수는 더해주는 거고 짝수는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은 계속 증가시켜 줄 겁니다. 100까지.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더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짝수가 나올 때는 빼줘야 되고 홀수가 될 때는 더해준다 이거죠. A의 값은 아까처럼 증가는 시켜주는데 그럼 물어봐야지 뭐 여기에서 너 홀수니? 그래서 홀수가 뭔데? 어떤 수를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 짝수고 2의 배수가 아니면 뭐 짝수가 아니면 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A는 계속해서 증가시킬 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 증가되려는 숫자를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다. 홀수다. 홀수면 더할 거고 아니면 짝수니까 뺄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다 더해주면 현만 내주면 되겠지.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오른쪽 건 뭐예요? 썸은 썸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라는데요?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플러스가 들어갔으니까는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짝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들어가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짝수가 됐죠. 짝수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홀수가 됐죠. 홀수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짝수가 됐죠. 홀수 짝수 지그재그로 됐죠. 로직이 간편해졌지 않습니까? 왼쪽 거보다는 오른쪽이 편하잖아요. 2의 배수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요 과정은 조금 줄어든 과정이에요. 조금 말하기는 밑에 길게 말한 거를 줄여서 말한 것 뿐이고 여기 썸을 0으로 정하기 A를 1로 정하기는 똑같은데 요 안에 이 부분이 좀 다르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요 부분을 이용하면은 그 91쪽에 나와 있는 로직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95쪽 연습 문제 4-7이에요. 4-7 요거 문제 4-7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은데 스위칭 기법이라 그래요. 스위칭 기법은 뭐냐면은요 한 번은 왼쪽 갔다가 일하고 한 번은 오른쪽 갔다가 일하고 이런 거예요. 지그재그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0이라고 하면은 덧셈으로 가고 스위치가 1이면 뺄셈으로 갈 거예요. 근데 0으로 돼 있었을 때는 덧셈으로 가고 나서 걔를 스위치를 1로 바꿔놔야 돼. 그래서 다음에 와서는 0이 아니라 1로 가야 되니까 뺄셈 하러 갈 거고 뺄셈 하러 간 애는 스위치가 0이었을 때 가는 건데 1이었을 때 가는 건데 그 안에 가면 다시 0으로 바꾸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가게끔 하네. 둘 중에 하나로. 배가 고프다라는 상태 하나하고 배가 부르다라는 상태를 두 개를 만들어서 나는 배가 고파 라고 하면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야. 밥을 먹고 나면은 뭐 해야 돼? 배가 부른 상태로 바꿔놔야 돼. 그럼 배가 부른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돼. 그러니까 다음에 배가 고프냐 물어봤더니 아니다 이거죠? 그럼 쉬러 들어가는 거야. 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배가 고픈 상태로 돌려놔야 돼. 그 다음에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픈 상태가 됐으니까 밥을 먹으러 들어가야 되고 지그재그로 하게끔 하는 거를 스위칭 기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예를 들면 1에서 100까지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떤 뺄셈 덧셈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는 뭐가 있었냐면은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다 보니까 양수, 음수가 바뀌잖아요. 요렇게 바뀌는 방법이 있고 한 번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스위칭 기법을 이용해서
한쪽에는 더 센 방, 한쪽에는 뺄 센 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거. 그런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은 좀 고쳐보시면 어떻겠냐 이거지. 이게 초등 과정에서 애들은 안 배우고 있는 건가요? 변수에서 A야? 지금 뭘 배웠던 4-7에서 연습문제 4-7은 저 밑에 연습문제 4-7이 있는데 지금 연습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이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어렵지 않다는 아, 초등학생이 이거는요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 교재만 갖고 공부하시기에는 여러분한테 싱겁지 않아요?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은 가리키는 사람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스크래치를. 여러분이 초등학생만 가리키라는 법이 없잖아요. 성인을 대상으로 가리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들은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쥐 만나가지고 뭐 지워졌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선 그리고 이것만 배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자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거를 배움으로써 수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덧셈 뺄셈은 배웠잖아요. 덧셈 뺄셈인데 우린 덧셈 뺄셈을 그냥 기계적으로 더했고 기계로 뺐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컴퓨터는 덧셈 뺄셈을 기계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면 돼요? 더해. 더하고 나왔냐? 빼고 나왔냐? 더해.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게 컴퓨터 아닙니까? 내가 시키는 거잖아요. 기계한테. 덧셈 뺄셈을 내가 할 줄 몰라서 더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이 배워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문제는 더 까탈스럽죠. 어떤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 그 다음에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5, 6, 7 그래서 1에서 10까지를 계속 누적해서 더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대략 이 문제 자체는 아시겠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더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자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뭐를 할 거냐면요, 수열에 대한 거를 수열.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셨던 옛날에 등차 수열, 뭐 이런 거 있어요. 등차 수열. 이런 수열들을 좀 배울 건데요. 수열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숫자의 증가되는 관계식이 뭐냐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1, 2, 3, 4, 5 이건 뭐예요? 1씩 증가되는 거고 2, 4, 6, 8, 10 그러면 2씩 증가되는 거고 1, 2, 4, 8, 16, 32 하면 2배씩 증가되는 거고 이런 관계되는 관계식이 뭐냐 하는 거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이 알고리즘 책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어떤 거를 답이 얼마다 라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가 뭔지 이런 거, 뭐 소인수분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해 나가는 거죠.